파발제와 은평 누리축제가 지난 주말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따로따로 진행하던 두 축제를 통합 개최해 변화를 시도했는데요. 모처럼 열린 대면 행사에 지역에도 활기가 돌았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가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3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 부동산 돋보기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산악사고 구조 출동 건수를 보니 가을철인 9월에서 10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해가 지기 전에 산행을 마무리하고 조난 상황에 대비해 위치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폰용 119 신고 앱을 설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가을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축제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취소되거나 축소됐던 축제들이 다시 돌아온 건데요. 네, 은평 지역 대표 축제인 파발제와 누리축제도 오랜만에 주민들을 찾았습니다. 축제 첫날 비가 쏟아져서 준비한 무대 행사가 안전 문제로 취소되면서 아쉬움이 남기도 했지만 모처럼 열린 축제, 주민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빛깔고 온 한복부터 멕시코 전통 의상인 솜브레로까지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은 주민들이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은평구 16개 동 주민자치회 주민들이 준비한 세계문화 퍼레이드입니다. 다른 나라, 여러 나라를 보니까 거기 외국 간 것처럼 너무 즐거웠고 행복해요. 빗줄기가 오락가락했는데도 주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축제를 즐겼습니다. 너무 보기도 좋고 참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와서 가면서 나도 한번 저기 나가서 해볼 걸 이런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19로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돌아온 파발제와 은평 누리축제. 그동안 따로따로 진행하던 두 축제를 올해는 통합축제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것을 결국 이제 통합으로 인해서 은평 구민이 파발과 누리가 통합된과 동시에 은평 구민의 통합, 화합,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열게 된 것입니다. 불광천 수상무대에서 열린 축제 전야제 공연엔 은평구 추산 10,000명이 넘는 시민이 몰렸고 축제 열기로 주변 상인들은 때 아닌 특수를 누렸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한 30%, 30-40% 늘었다고 보면 되죠. 이제 여러 가지 서신될 정도로 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어제는 많이 좀 바빴어요. 평소에 3배. 너무 그동안 경제가 너무 죽어가지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그래도 지금의 반만이라도 경제가 살아난다면 그래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축제는 오는 8일까지 계속됩니다. 남은 축제 기간 생활예술 동아리 한마당, 구민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주민들을 찾아가고 축제 마지막 날인 토요일에는 축하 공연과 드론 라이트 쇼가 밤하늘에 펼쳐집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와 함께 찾아온 지역 축제로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양천구가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가을맞이 통합문화축제를 엽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열리던 양천 북페스티벌과 댄싱 양천 페스티벌, 해우리 문화축제 등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통합한 건데요. 축제 기간 양천공원과 양천문화회관에서는 토크 콘서트, 버스킹, 마술쇼, 춤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가을철 등산객이 늘면서 산악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산악사고 출동 건수는 4,880여 건으로 연평균 1,600여 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별로 보면 9월에서 10월 사이의 출동 건수가 1,122건으로 전체 출동 건수의 23%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3년간 10월에 접수된 산악사고 출동 건수가 584건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올해 산악사고 출동 건수는 지난 8월까지 1,1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93건과 비슷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4월부터는 지난해보다 월별 출동 건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을 넓히고 부담금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이 대폭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재건축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재경 코리아경제연구소 대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면제 금액을 1억 원으로 높이고요, 부과 구간을 확대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재건축 초과이득세는 원래가 토지 공개념 중에 하나이거든요. 토지 공개념은 89년 공개념 3법에 의해서 토지 초과이득세, 토지 개발이익 환수제, 택지 소유 상한제 3개였었는데 이를 2006년에 노무현 정부에서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제를 신설한 것 했는데 여지 또 유예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시킨 제도입니다. 원래 개발이익 환수라는 게 3천만 원 이상이면 상승분, 소요분을 빼고는 2분의 1을 내게 됐었는데 이번 개정은 1억 원 이상이고 7천만 원씩 상향해서 5단계로 나누었죠. 그렇게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은 하향 추세입니다. 이 추세가 꺾이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본시장이라는 건 위험 자산을 다 떨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 의무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목동의 경우에는 장기 보유자가 많아서 감면 혜택이 좀 반가운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거래 활성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는 원래 미실현 이익이라 저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건축 절차를 보면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사업 승인인가 관리처분, 착공, 준공 순으로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단계가 한 7단계 되는데 관리처분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3단계로 축소가 되지요. 그래서 기간도 보면은 한 7, 8년에서 한 3, 4년으로 이렇게 빨리 되면 이렇게 단축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주택자 감면 혜택을 보면 보유 기간에 따라서 10에서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그런데 거래 활성화라는 것은 매수자가 부동산을 사서 내가 이익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될 때 거래가 이루어지거든요. 요즘 시장에서는 매수자 희망 가격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은 가격은 최고로 많이 떨어지고 있고 거래는 절벽인 상태라 별로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네, 부담금이 줄어도 시장이 정상화되는 것에는 이제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 시장 반응도 미지근한데요.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좀 고민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네,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종목에는 당해도 추세에는 당하면 안 된다고 해요. 작년부터 영끌하면 제가 안 된다라고 계속했지만 영끌한 분들 보면은 아주 요즘에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글로벌 경제를 보면은 통화량이 많아서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G2의 경제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이 한 20년, 30년간 물가 상승을 되지 않고 그냥 2%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에서 싼 물건을 잘 공급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중국 물건을 못 들어오게 해요. 거기에다가 러시아 전쟁 또한 그래서 금리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내년까지 부동산 규제를 계속 풀 것 같습니다. 저금리와 저성장으로 고금리와 저성장으로 그런데 시장은 작동되지 않을 것 같고요. 도심의 공급을 생각을 한다면 재개발 재건축이 가장 빠르겠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용산에서 구로까지 지하철, 전철 노선이 있는데 거기를 지화한다면 많은 토지가 나올 거고 또한 올림픽 도로하고 강북 강변도로를 지화한다면 많은 유휴 토지가 나와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동산 돋보기 코리아경제연구소 이재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요즘 고물가 생존법,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돈을 버는 이른바 앱테크를 아시나요?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한 뒤 자투리 시간에 부지런히 임무를 완수하고 광고를 보는 수고를 더하면 돈을 벌 수가 있는 건데요. 하루에 10,000걸음을 채우면 보상받거나 물 섭취량 1.5리터를 채우면 20원을 받을 수가 있고 음식점 영수증을 찍어 올리고 후기를 남기면 50원, 광고를 보거나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몇십 원에서 몇백 원을 보상받습니다. 차곡차곡 모은 포인트는 통장에 이체하거나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고 혹은 기부도 가능한데요. 고물가와 고금리에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요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무서운 줄 모르게 고공행진하고 있죠. 월급 빼고 안 오른 게 없다라고 하는 요즘 티끌모아 태산인 앱테크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데일 브리핑이었습니다. 은평구가 연말까지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댕댕이 스쿨과 전문 트레이너가 직접 방문하는 찾아갈게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댕댕이 스쿨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을 통해 가구당 2회씩 모두 35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찾아갈게는 전문 트레이너가 20가구를 대상으로 각 가정에 2회씩 방문해 예절 교육, 문제행동 교정 등 맞춤형 교육을 하는 방식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